안녕하세요, 선생님 최정훈입니다. 3월 한 달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개학하시고 많이 바쁘실 텐데 늘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수능 완성 3차 검토하면서 검토 의견서에 대한 또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공유하고자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교과위원이 저희에게 보내는 양식이 보니까 두 개의 양식이 있어요. 1번 양식 열어보면 어, 이렇게 본문의 일부를 캡처를 뜨고 그 안에 이제 뭔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표시를 하고 캡처를 뜬 화면을 이렇게 넣어서 비고랑과 함께 볼 수 있는 검토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 양식을 보면 번호를 이렇게 매겨 놓고 번호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는데 이 번호가 뭔지를 보려면 파일을 하나 더 봐야 됩니다. 이렇게 PDF 열어보면 PDF에 주석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번호를 매겨 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수능 완성을 쓰면서 검토 양식 2로 주신 분이 있었어요. 어, 근데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봐야 하는 것이 좀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 작년에 제가 이런 양식 좀 간결한 양식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을 했던 건데 제가 낸 아이디어가 저를 불편하게 하는 이런 좀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해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영상 한번 찍었을 때 단축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좀 더 작업 속도가 빠르게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한 번 더 업데이트판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고민을 하다가 오늘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 검토를 하는 파일이 PDF로 오니까 PDF를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뭐 어도비 리더 같은 것을 많이 쓰시지만 저는 팍스잇 리더 같은 것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포토사이트에서 팍스잇 리더 이렇게 치시면요. 여기 보면 한국 팍스잇이 있죠. 이렇게 눌러가지고 들어가시면 PDF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때 다운로드 누르셔가지고 보면 무료 다운로드죠. 여기 보면 팍스잇 리더는 무료 다운로드. 그래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저장하죠. 네, 다 다운로드 받았네요. 이게 이제 팍스잇 리더 설치 프로그램이죠. 이것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량이 좀 돼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한국어로 마우스를 다음 누르시고 다음 누르시고 다음 누르시고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팍스의 팬텀 PDF 스탠다드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저희가 이제 리더 프로그램을 까는 거고 무료고요. 편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이제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30일 무료 평판을 쓰겠느냐 이런 게 물어보는 거죠. 저는 뭐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쭉쭉쭉쭉쭉쭉쭉쭉 네, 쭉쭉 가가지고 설치가 완료됐네요. 완료하는 중. 이제 완료. 성격이 급한가 봐요. 네, 기본 PDF로 팍스의 리더를 설정하고 있다고 하네요. 됐습니다. 그러면 종료 누르시면 바로 이제 실행이 되죠. 이제 PDF 파일을 하나 이제 열어 와야겠죠. PDF 파일을 하나 열어 오겠습니다. 지금 절찬리에 팔리고 있는 네, 수능 특강 교재를 하나 이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열렸는데요. 여기에 이제 PDF 내용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게 이제 뭐 저희가 중간에 이제 조판한 파일들이 저에게 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표기를 하고 어떤 걸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쭉 보니까 네. 그래서 여기 홈이라는 부분이 있고 주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주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요 사각형 부분하고 설명선 부분하고 화살표하고 이 선 부분을 저는 이제 주되게 4개를 쓰는데요. 우선
요 사각형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에 이렇게 표시를 할 때 사용을 하고요. 설명서는 그 문제가 있는 부분에다가 쭉 연결을 해서 무엇이 문제냐. 그래서 형식, 형식보다는 마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네. 검토 의견을 내고 종종 선이나 뭐 화살표가 필요할 때는 이제 여기서 선으로 뭐 이렇게 요 부분을 쭉 밑줄을 긋는다든지 아니면 화살표를 이용해서 뭐 또 여기서도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요 부분도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제가 번호를 매기자고 그랬는데 번호를 매기니까 아무래도 파일을 두 개를 봐야 되는 문제점 때문에 그냥 이대로 해가지고 스크린 캡처를 해서 옮기는 방식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우선 여기에서 이 부분들이 좀 마음에 안 들 때 수정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우선 색깔 수정이나 굵기 수정, 뭐 글자 모양 수정, 폰트 수정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고 싶을 텐데 제일 먼저 저는 이게 너무 굵은 것 같아요. 여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글자와 이게 굵은 것 같아서 여기 보면 주석 형식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일반 아무 때나 클릭하면 주석 형식이 안 뜨는데요. 주석을 클릭하시면 주석 형식이 떠요. 주석 형식을 누르시면 선 색상이나 불투명도나 선 굵기나 뭐 이런 다양한 것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내부 칠이나 아니면 이것을 오른쪽 클릭하셔서 속성에 들어가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두께가 너무 두꺼운 것이 문제니까 저는 두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선을 1로 조절하니까 이 정도면 적당한 선 굵기가 되는 것 같네요. 근데 이렇게 조정을 했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사각형을 만들 때 어떠냐면 또 굵은 게 나와요. 자꾸 그러면 또 이거를 또 속성에 가서 수정을 하고 이렇게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이 얇아진 것을 최초의 기본으로 하고 싶다 했을 때는 현재 속성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도록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앞으로 내가 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계속 그와 같은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붉은색에 대해서 좀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색깔을 좀 조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클릭하셔서 주석 형식 가면 선 색상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뭐 여기도 여러 가지 색상이 있고 더 많은 색상에 가시면 피커도 있어요. 피커를 하면은 뭐 이 색상이 좋다. 그러면 이걸 피킹 해가지고 확인 누르시면은 그 색상으로 요것과 같은 색상으로 바뀌죠. 색깔은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밑줄도 너무 굵죠. 얘도 너무 굵으니까 뭐 속성에 가셔서 선 두께를 조정하시고 기본으로 저장을 하고 뭐 이것도 뭐 속성에 가도 되고 아니면 주석 형식에 가서 선 두께를 1로 만들고 이것을 기본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형식 이 패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안에 글자를 보면 주석 형식에서 글자의 폰트와 글자의 크기를 지정할 수 있죠. 이거 일반적인 것보다는 글자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저는 8로 조정을 해서 쓰고요. 색깔 같은 경우는 요 색이 좀 하늘색이 좀 이쁘더라고요. 하늘색으로 바꾸어서 사용을 하고 글자 폰트는 맑은 그대로 되어 있는데 저는 뭐 함초롬 도둠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울 쪽 해도 되고 함초롬 도둠으로 바꿔서 이렇게 제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여기 클릭했다가 또 이렇게 하고 뭐 이거 사각형 같은 경우 이쁘게 네. 사각형 같은 경우 수행식 가시면은 요 선이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뽀글뽀글한 것, 점선도 되고, 요거 뭐 아마 조금씩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좀 하시면 되겠죠. 일반적인 선으로 가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제일 불편한 게 여기 클릭해서 찍고 또 클릭해서 찍고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단축키를 지정을 해서 순서대로 한번 지정해 보려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박스를 지정하는 거, 어떤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먼저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설명문을 만들고요. 세 번째는 밑줄이나 이렇게 화살표를 칩니다. 여기 부분에서 오른쪽을 클릭하시면요.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리본 사용자 정의가 있어요. 리본 사용자 정의에 가서 키보드를 가면
내가 단축키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 이미 다양한 단축키가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어떤 명령어에는 단축키가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석을 주되게 활용할 거니까 주석에 가시면 단축키가 하나도 지정이 안 되어 있죠. 첫 번째 제가 사각형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쓸 거니까 Alt 1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컨트롤 1으로 하셔도 되고 뭐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지정을 하고요. 사각형을 지정한 다음에 내가 설명선을 쓸 거니까 위에 설명선을 Alt 2로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화살표가 선보다는 훨씬 더 많이 쓰니까 Alt 3로 지정하겠습니다. 근데 Alt 3가 이미 뭘로 되어 있냐면 손도구로 지정되어 있대요. 여기 파일에 가시면 홈에 가시면 손도구가 벌써 이미 Alt 3로 지정되어 있죠. 이걸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도비 제품 사용하시면 아시겠지만 손도구는 대부분 스페이스거든요. 스페이스로 지정을 하고 주석에 다시 와서 화살표에다가 Alt 3를 지정을 해주고요. 선에다가 Alt 4를 지정해 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쓸 것이 우리 이제 스크린 캡처인데요. 캡처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 스냅샷이죠. 스냅샷은 Alt 7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Alt 7이 익숙해서 그냥 Alt 7을 그대로 두었는데요. 선생님들은 뭐 Alt 7을 Alt 5로 바꾼다 이렇게 하셔도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만 우선 대충 지정을 해놓고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내가 이걸 클릭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Alt 1을 누르면 사각형입니다. Alt 1을 누르면 사각형이에요. Alt 2를 누르면 설명선이 되고요. Alt 3를 누르면 화살표가 되고 Alt 4를 누르면 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대충 지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게 문제다, 요게 문제다, 이렇게 문제되는 점을 찍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쓰고, 그 다음에 비슷한 거 이제 동시에 고쳐야 되는 것들 있죠. 동시에 고쳐야 되는 것들은 Alt 3를 눌러 가지고, 자 다시 Alt 1을 눌러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정을 하고요. Alt 2를 누르면 그대로 드래그해서 되고요. Alt 3를 눌러서 함께 문제가 되는 지점을 지정하면 되고, Alt 4는 밑줄입니다. 뭐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몇 번 해보시면은 대부분 다 직관적으로 되니까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쭉 썼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검토 의견서에 넣어야 이제 집필자가 반영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검토 의견서 넣기 위해서 Alt 7을 누르면, 물론 뭐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편집을 한 다음에 이 작업을 다 한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뜯어가지고 캡처를 뜨면 되겠죠. Alt 7을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이 부분이, 요거 이제 다시 보지 않기 누르면 이제 더 이상 뜨지 않습니다. 이렇게 눌러가지고요. 원래 우리가 봤던 검토 의견서에 양식 1으로 가서 이런 곳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비고란에다가 이제 적으면 돼요. 비고란에다가 간단한 수정은 여기 요 박스에다 넣으면 될 것 같고요. 박스에다가 뭐 길게 주저리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써도 될 것 같은데, 뭐 만약에 좀 더 전문적인 뭐 여러 가지 말을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쓰면 되겠죠. 그래서 뭐 최종훈, 뭐 박형식, 뭐 문제다, 뭐 이렇게, 농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근거라든지 뭐 주요 정문 자료들에 대한 내용을 쓰면 될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게 집필자 반영 의견 보면 여기선 반영 혹은 뭐 미반영 이 정도밖에 없는데 이 공간이 너무 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비고란이 이렇게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 이렇게 붙여 넣은 게 여기다가 뭐 저쩌고 쓸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요번에 그 검토를 3차 교타 검토를 하면서 만들었던 작업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이제 구강을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구강을 보면은 요렇게 요거 대수능 9월 모의평가가 아니라
대수능입니다. 뭐 요렇게 쓰자. 이런 식의 의견을 냈어요. 요렇게 뭐 어쩌고 이제 박스 치고 Alt1으로 박스 치고 Alt2로 설명 넣고 Alt1으로 박스 치고 Alt2로 설명 넣고 이런 게 일반적이고요. 보면 이제 하나의 설명선 여기는 없는데 하나의 설명선에서 여러 개의 화살표가 나올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요거 박스1 Alt1으로 박스 치고 Alt2로 만든 다음에 요놈이 이제 Alt3로 화살표를 새롭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만들어 보면 Alt1을 눌러서 발열 반응, Alt1을 눌러서 흡열 반응, 요 두 개가 모든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Alt2를 당겨 가지고 이렇게 뭐 이 용어는 모든 교과서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도 Alt3를 눌러서 뭐 이렇게 꺾이는 지점에서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꺾이는 지점에서 좀 이쁘게 만들려면 이렇게 뭐 중앙에다가 이렇게 갖다 박아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작업을 한 것을 이제 Alt7을 눌러가지고 이걸 이렇게 클립보드에다 복사를 하는 겁니다. 복사를 하면 복사를 해가지고 붙여넣기를 쭉 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낸 검토 의견서입니다. 사실 뭐 왼쪽에 설명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박스에다 다 적었기 때문에 굳이 비고란에 많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적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문 자료를 제공하고 이야기하려면 이 부분이 꽤나 넓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좀 지필자 반영 의견과 비고란이 한 중간 정도? 아니면 좀 비고란이 조금 더 많은 정도로 하면 여기에서 좀 내가 추가 서술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적을 수가 있겠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정리하자면 손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한글에 타이핑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글에 타이핑은 힘드실 것 같고 손으로 쓰는 거는 간결한데 뭐 또 스캔하시는 불편함도 있고 그 활자화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글자가 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활자화 시키는 방법을 좀 전체 공통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제안을 드린 거고요. 작업을 하실 때 이 단축키만 조금 활용을 하시면은 훨씬 더 빨리 작업을 할 수 있고 번호 방식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스크린을 떠서 넣는 방식을 할 때 지필자가 직관적으로 보고 반영하기가 쉽겠더라고요. 이렇게 좀 의견을 내봤는데 사실 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다른 선생님들한테서 저도 배우고 싶고요. 쉽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다양한 방법들을 서로 좀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쌤 앞으로도 많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